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강의를 계속 이제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 목적 달성 위주의 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면적 동기 생산 위주의 강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가 있고, 자, 내면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뭐예요? 강의의 목적은 뭔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알게 하는 걸 뛰어넘어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걸 토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행동할 수 있는 힘은 내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즉 내면의 동기 생산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 강의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심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심어야 되고 동기부여도 시켜야 되고 미래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 그러면 그 강의는 사실은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내용도 참 좋지만 저분이 시키는 대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아까 이제 우리 오영재 본부장님 강의한 것처럼 나 NLP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 진짜 NLP가 중요하네. 또 우리 김호수 선생님 강의처럼 진짜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야 되겠네. 진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의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럼 실제 바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사의 4단계를 쭉 봐야 되는데, 스피커와 가이드는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면 위주의 강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설턴트나 멘토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전달하지만은 동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는 뭐냐? 스피커는 자,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고 전달한 능력만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에요. 정보를 전달해. 노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어떤 정보를 전달해. 근데 문제는 자,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뭐 귀가 솔깃하게 내용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입에서 뭔가를 막 말하고 있는 수준이죠. 스피커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처럼 그냥 정보 전달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게 이제 스피커라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강사 훈련이 아주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이드라는 거죠. 가이드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뭐예요? 여행 가이드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수학 여행 가고 할 때 막 이제 이 여행 가이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부여 뭐 경주 가면은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뭐 귀에 쏙쏙 들어오죠. 설명 참 잘해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죠. 이분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보 전달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기부여가 빠져있다. 동기부여가 빠져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설턴트부터는 이제 좀 달라져요. 이 컨설턴트는 뭐 동기부여가 이제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좀 뭘 좀 따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강의 3박자가 여기서 만들어졌거든. 우선은 강사의 자세, 두 번째는 내용이 유익해, 그 다음에 강의 기법, 이런 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강사의 자세는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이분이 정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르겠죠. 강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있다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강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말하면은 뭐 맨날 그 엉뚱한 행동하고 그러면서 강의만 분듯하게, 이건 안 맞잖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 드라마틱하게 강의는 잘 연출하는데 인생 자체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 자체도 이제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 강의를 들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책 한 권 읽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강의 하나가 제대로 되려면은 책이 최소한 뭐 한 10권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1시간 강의 들으면 한 10권 정도 책을 읽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한 권 책 읽는 걸 그대로 내가 강의로 들었다 그러면 책 한 권 읽는 게 더 낫죠. 그 내용만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신선해야 돼. 어떤 책에서 읽을 수 없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정보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기법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 오늘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9단계에 이제 강의 기법을 같이 했지만은 지난번에 했던 우리 RTB나 뭐 포스트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또 포맷 시스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법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제 우리 NLP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 수준으로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도 의식 차원에서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의식 차원에서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식 차원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도 강의를 해야 돼. 앞으로 이제 그런 합법을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무의식 차원의 강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체면 합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체면 합법. 지금 체면 합법까지 못 들어갔죠? 체면 합법을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기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때때로는 눈물을 흘게도 만들어야 되고, 때때로 웃게도 만들어야 되고, 때때로 또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고, 때때로 과거에 좋았던 걸 또 상상하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웃고 울고 막 삶 자체가 강의 안에서 그냥 녹아 갈 수 있게끔. 그게 강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치유도 되고 배달도 일어나고 막 미래의 비전도 보고 그렇게 된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공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또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미래의 비전도 바라보게 되고 동기부여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겠죠. 그렇다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근데 갈 때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왔지? 뭐 시간만 낭비했네. 뭐 예를 들어 내 혼자 책 읽는 게 더 낫지. 뭐 이런 수준이라면 이거는 이거 없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본다면은 음악을 혼자 듣는 거하고 음악회에 가가지고 음악 듣는 거 다르잖아요. 그냥 음악 들을 때보다는 음악회 가면 이제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감동을 강의에서 주는 게 참 중요하다. 요걸 하다 보면 이제 멘토가 되는데 멘토는 제가 볼 때는 인생 자체가 하나의 강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강의 자체가 하나의 삶이고 강의 자체가 그 한 사람의 인격 완성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청중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생. 그게 강의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제가 쭉 4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 이사님은 없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이거 어머파이 들으세요. 책이 어디 있어요? 책에 있죠. 351페이지. 스피커 가이드 컨설턴트 멘토. 이 단계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352.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컨설턴트로 얼마 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컨설턴트 오늘 강의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하세요. 상당히 잘 하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지금 아주 좋아요. 3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이 3단계에서 자 4단계로 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4단계. 이른바 스타 강사라는 분 그리고 강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컨설턴트 수준으로도 안 돼요. 4단계 이제 멘토가 돼요. 저는 이런 자기개발만 22년 동안 강의했고 뭐 자기개발 이전에 또 제가 영어 강의 뭐 또 기업 강의 한 거 치면 뭐 저는 한 40년 강의를 한 거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서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항상 서점에 가면은 지금도 강의 관련된 책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스피커 하게 되면 또 뭐 강의 관련 그러고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직업이니까. 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적이 있어요. 80대에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떤 그 전문가인데 이 80대가 되면은 바이올린 연주 좀 안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일주일만 내가 바이올린을 안 켜도 손이 말을 안 듣다. 손이 굳어버린다. 우리처럼 이제 강의하는 사람도 그래요. 일주일만 강의 안 해버리잖아요. 입이 굳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30년, 40년 하는 사람, 저보다 더 많이 또 강의한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이제 사실은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진짜 졸업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더더구나 강의 준비하시고 연습하십시오.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강사의 4단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의 3C를 한번 볼게요. 3C. 3C는 뭐야? 캐릭터, 컴피턴스, 커미트먼트. 이제 이 캐릭터는 뭐냐? 인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앞에 나선다라는 것은 인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끝과 속이 다른 사람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인생 사는 것 따로 강의하는 것 따로 하면 누가 그 사람 믿고 신뢰하겠냐 이거죠. 삶 자체가 하나의 강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강사의 첫 번째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정성.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삶을 강의에 그대로 투영을 해야죠. 뭐 안에서는 뭐 골마 터지면서 강의할 때는 막 그 드라마의 그 클런트처럼 연기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올바른 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주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22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NLP적으로 살까에 좀 관심이 좀 많았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NLP에 맞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강의한 그 내용에 맞게 정말 한 줄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초점을 많이 뒀었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22년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감찰일기에 막 엄청난 뭐 이런 내용들 막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피드백을 해요. 야, 그런 걸 어떻게 다 쓸 수 있냐고. 자기는 창피해서 못 쓰겠대요. 근데 저는 전혀 창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제 감찰일기 읽으면서 좀 창피한 느낌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이게 익숙하지 않다냐.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강사나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쉽게 말해 자기 그 모습을 좀 화려하게 만드는 대신에 자기 속을 좀 감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성공을 원한다면 세상 속에 자기를 있는 걸 드러내야 된다. 세상 속에 나를 내던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좀 창피한 것도 좀 보여주고요. 있는 그대로 신경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세상은 훨씬 더 여러분들 편이 됩니다. 박수 치고 진짜 한번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의 경쟁력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진정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상담자 투톡을 받았는데 두 분 다 이제 뭘 보고 전화했냐면 감찰기 보고 전화를 했어요. 감찰기 너무 감동했다고. 그러면서 야 교육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진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분들 하고 또 용인에 있는 분들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있잖습니까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대학원 가져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광고 내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난 이렇게 강의를 해요. 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훨씬 더 감동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 NLP 프랙티셔너 과정, 뭐 NLP 마스터 과정, 그래가지고 그 홍보용 뭐 이런 뭐 광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카톡에도 뿌리고 뭐 메일로 보내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분도 있었지만 감동이 없었죠. 그렇게 온 분들은 제가 상담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경을 끼고 오니까. 그러면 1시간, 2시간 열심히 이제 상담해가지고 막 무료 청강도 시키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청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미 저를 다 알아.
또 오자마자 그냥 뭐 저한테 감독님, 윤홍 교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이에요 영광.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저의 감사일기를 옛날 것부터 다 읽고 오는 거예요. 감사일기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읽고 완전히 이제 연구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저를 다 알고 오는 거죠.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럼 제가 노력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 이거예요. 진정성은 이렇게 빛을 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이후, 10년 이후, 또 20년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느낌이 와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걸 원하는구나. 내가 성공을 못하는 게 기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성공을 하려고 애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겠네. 뭐 이런 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들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든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돕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도와주나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세상 사람들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어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돼. 이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따라서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훌라당 그냥 옷을 다 던져서 온몸을 보여주세요. 나의 과거도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고 미래도 보여주고 나의 약점도 보여주고 나의 장점도 보여주고 나의 비전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단점, 실수,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욕을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있는 동안 다 용서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를 해. 인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점을 본다고 하는 거죠. 저번처럼 저 비전에 한번 동참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저는 강의는 있잖아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업직 강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여기 건강사업을 하든 또는 오인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우리 봉송아 문화혁신학교를 확산시키든 또 애터미 사업을 하든 뭘 하건 간에 강의를 잘해버리잖아요. 강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전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강의 능력. 세 번째는 시스템 뭐냐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게 시스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왜 인격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창피한 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낯설리구나. 그러니까 성장한 상태의 강의를 하라는 얘기죠.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가 그 강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실수 실패가 강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상처는 있었는데 아픔은 있었는데 동기부여를 못 시켜. 그럼 상처 아픔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픔 상처가 있었지만 이걸 딛고 일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고 나는 미래를 이렇게 가겠다. 이러면 아픔 상처는 뭐가 되죠?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 상처 반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픔 상처는 있는데 비전을 만들지 못해요. 비전. 그래서 그 아픔 상처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실력 따라서 실력. 컴피턴스. 자,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죠? 예,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고 또 쓰고 글을 계속 써보는 겁니다. 이게 글 잘 쓰는 비결이에요. 자, 말을 잘하는 비결. 말을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보는 게 바로 말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강의도 같은 원리죠. 자,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계속 강의를 해라. 그럼 어느 순간에 강의는 익숙해지고 강의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올 때마다 이 5분 하는 거 이게 도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5분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있어 보세요. 이 5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정말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은 동료들이 또 5분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 배우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 그래서 내 강의만 훈련이 아니다. 다른 사람 강의를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6분 오셨는데 강의를 6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6가지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강의를 잘할 수 없다. 자, 이 강의에도 그대로 사랑이 들어가는데, 나를 사랑하고, 또 여기 오는 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 컨텐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강의 대상을 사랑하고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휴머니스트가 강의를 잘하는 게 맞습니까? 휴머니스트? 사람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그 다음에 너 열정적인 사람 강의 잘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열정적인 얘기했죠. 열정은 내 안에 힘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I am sold myself. 나 자신한테 자 강의 내용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에 심취하고 감동하고 그러니까 다 신들린 강의를 한다. 이게 열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큰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 자,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기를 가장 잘 키우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아기를 가장 잘 키우는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니겠습니까? 아기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엄마일수록 아기를 잘 키울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정말 잘난 분이지만은 아기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엄마는 아기를 잘 키우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사람 10년 파출부 생활을 했지만은 자, 이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엄마는 삼남매를 너무 잘 키우거든요. 그 사랑과 열정이 지금 95세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어요. 사랑은 이렇게 참 건강도 이제 도와주고 삶에 대한 뭐 행복 모든 게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강의에도 이런 어김없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기본적인 거 다 했네. 이렇게 하셔서 오전에는 쭉 좀 강사 훈련을 계속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